정말 심각합니다. 허위, 조작, 지라시 이런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로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진정한 언론, 또 언론인의 자세라고 하면 속도가 아닌 방향성, 이 정확한 방향성이 더 먼저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또 연예인들은 더욱이 이런 뭐 소위 정보지라고 하죠. 지라시, 허위 뉴스에 늘 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예. 뭐 어느 거 얘기해도 해요. 세 개, 네 개. 아, 얘기하지 마요. 예. 얘기하지 또 마요. 여기서 얘기해봤자 또 가짜니까. 어제가 만우절이었지 않습니까? 이때가 되면 꼭 가짜 뉴스가 이벤트처럼 나옵니다. 제일 기억나는 게 그 2008년에 영국 BBC에서 만우절 전날에 펭귄들이 진짜 나는 영상을 촬영했다라고 했었는데 뭐야? 펭귄 날라요? 저게 만우절 이벤트였던 거죠. 근데 다시 봐도 정말 진짜 펭귄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비슷한 영상으로 검색 사이트 G모사, 네. 예. 자율주행 자전거가 발명됐다면서 영상 한참 봤어요. 와, 그거 진짜 잘 찍어가지고 자전거도 이제 혼자 다니는 시대가 왔구나. 근데 그것도 만우절 장난이었어. 아, 그것도.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웃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가짜 뉴스를 믿기가 더 쉬운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저런 거는 사실 뭐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지만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정말 파국으로 몰 수 있는 가짜 뉴스들이 또 실제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종에서 꼭 확인하시고 팩트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요. 한 남자의 가짜 뉴스 때문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 대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Why do Japanese people eat KFC on Christmas? Can you tell me why? Why? 일본에서 크리스마스 때 그 할아버지 치킨을 먹는다고? 네. 생전 처음 듣는데요? 실제로 난리가 난답니다. 근데 그 시작이 한 남자의 거짓 뉴스로 시작된 일본의 크리스마스 전통. 일본의 KFB 1호점 점장이던 오카와 다케시 씨.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지붕의 영어 한판까지 마치 미국의 매장을 그대로 일본에 상륙시킨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오, 그렇네. 그런데 난다요. 제가 좀 됐을까? 아, 여기 미용실 아니무니까? 생소한 브랜드와 낯선 외관 때문에 손님들에게 외면 아닌 외면을 받게 됐고 결국 6개월 만에 1호점 폐점을 결정.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던 다케시 점장은요. 고베 지역에서 재도전. 뚝집 있네. 그런데 1973년 12월 어느 날 스미마셍, 아이들을 위해 산타 분장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점장 다케시는 산타 분장을 하고 치킨을 하나를 안고 교실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진짜 열심히 결국 사업하셨네. 크리스마스 파티는 성공적.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 주문 요청이 계속 들어오자 일본 최대 방송사 NHK와 인터뷰까지 하게 됐는데요. 혼돈이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치킨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에 실제로는 칠면조를 먹는 걸 알았음에도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한 겁니다. 결국 이 거짓 정보가 방송에 나간 뒤에 운 좋게도 당시 일본에서 서양 문화를 선호하던 분위기를 타고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 야, 어마어마하다. 점장에 그냥 말 한마디. 만들어낸 스토리에 전국이 그냥 다 흔들린 거네요. 자, 그 뒤에 197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앤 켄터키라는 캠페인까지 대놓고 진행.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치킨 크리스마스를. 2017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12월 23일에서 25일 단 3일의 매출이 한화로 약 608억 원으로 역대 크리스마스 최고 매출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몇 주 전부터 예약 주문은 물론 당일에는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박이다. 아니 근데 그 거짓말인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래도 그 핑계로 가족이 다 함께 모이잖아요. 치킨은 가족 상봉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8위 공개합니다. 아, 이거. 기억나죠? 네. 아, 이건 충격적이었어요. 외교 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는? 그렇죠. 네. 2018년 2월 25일 터키에 방송된 한 뉴스. 쿠웨이트에 사는 한 백만장자 부부가 필리핀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무참히 살해한 뒤 1년 넘게 시체를 냉장고에 은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공개한 끔찍한 살인 사건 용의자의 사진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아 근데 이게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터키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의도가 없이 했나 싶을 정도로 모자이크도 안 치고 말이에요, 저게. 이 초대형 오보는 놀랍게도 터키의 전형 메인 뉴스 프로그램 아나 하베르에서 보도한 건데요. 무려 1분 40초간 이어진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띄워놓고 가사도우미를 살해한 용의자이며 쿠웨이트에 사는 백만장자로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2018년 평창 세계 겨울 스포츠 대회 때 방한한 미국의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보내면서요. 인터폴 수배로 붙잡힌 킬러 커플이라고까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가만히 있었답니까? 이게 엄청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방송 직후 터키 방송사에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무려 일주일이 지나서야 터키 방송사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요. 큰 실수를 저질러 사과합니다. 하지만 사과 방송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역효과가 나니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며 딸랑 사과 서한 한 통만 보냈을 뿐 정정 보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미안한데 그냥 이 정도로 끝내자. 뭐 거의 이런 것 같아요. 뭐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실수했다 쳐도 그 뒤에 그렇죠. 수습하는 과정이 너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태도가 정식으로 어이없네. 사과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뒤 외교부는 계속해서 터키 방송국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수차례 항의했고요. 거짓 뉴스가 보도된 지 무려 15일이나 지난 뒤 Güney Kore'ye ve ülkenin Cumhurbaşkanı Moon Jae-in'e bir özür borcumuz var. Bir haberimizde yanlışlıkla Sayın Cumhurbaşkanı'nın fotoğrafı kullanıldı. Hem kardeş ülke Güney Kore'nin Cumhurbaşkanı'ndan hem de Güney Kore halkından özür dileriz. 참 언론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모욕감을 사안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반인이 저렇게 살인범을 오인받아요. 여행 나가면 막 얼마나 무슨 그렇죠. 취급을 받겠어요. 그리고 네. 뭐 저 뉴스만 봤던 사람은 그냥 낙인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내가 어떻게 되겠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 뉴스 19, 17위 공개하겠습니다. (2004년) 중화권을 충격에 빠뜨린 한 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 팬들과 그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겨 비통했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은 중국의 대표 액션 스타 이연걸. 저때 당시에 막 화제였죠. 너무 뜨거웠죠. 그러니까. 예. 역시 우리 또 모르는 게 없는 오 기자입니다. 예. 네. 이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남아시아 대지진. 인도네시아, 몰디브, 태국 등 무려 13개 나라에 약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참사. 그런데 이연걸은 당시 몰디브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고 있던 중으로 그 역시 최악의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당시 중화권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이연걸 연락 두절, 세계적인 스타 이연걸 실종,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정말로 이연걸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라며 그의 실종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이연걸의 가족들. 당시 이연걸의 여동생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계속 오빠의 생사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족들까지 저 뉴스를 접하고 이제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한 거네요. 연락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 살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죠. 황비용이 그냥 안 죽죠. 쓰나미 따위는. 예, 쓰나미 따위는.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27일 이연걸은 매니저를 통해 겨우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렸는데요. 당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고 생사를 오가던 급박한 상황이라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하겠어. 하지만 이미 하루 동안 퍼진 사망 소식에 이미 그는 고인이 된 상태, 즉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때문에 이연걸의 팬들과 가족들 모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이게 참 유명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확인을 하고 기사를 좀 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원칙이죠. 이게 확인하고 목숨이 달리는 있으면. 문제인데.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엔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아주 단골로 사망설에 시달린 스타가 있습니다. 2001년 남자친구와 교통사고로 사망, 2007년 병원에서 자살, 그리고 2016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
이렇게 수차례 죽었다 살아난 불사조 스타는 바로 팝의 공주 브리트니 스피어스. 할 얘긴 들은 것 같아. 네. 맞네. 그녀는 수차례 사망설에 시달리며 매번 때 아닌 생존 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 팬들이 깜짝 낚인 사망 오보가 뭐였냐면요. 뭐 있죠? 브리트니 스피어스 불의의 사고로 사망. R.I.P. 브리트니. 2016년 12월 세계적인 음반 회사 S뮤직의 짹짹이에 올라온 사망 소식. 개인이 아니고요. S뮤직에서 올라온 겁니다. 공식 계정. 이 슬픈 소식이 알려지자 포크송의 대부인 밥 딜런도 헐. 자신의 짹짹이에 Rest in Peace,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며 가요계 후배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밥 딜런도 이제 빠르게 애도하겠다고 한 건데. 그리고 전 세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팬들도 애도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팬들은 What?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어. 누가 거짓말이라고 좀 해줘. 이렇게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의문문인가요? 예. 평소문인가요? 열린 게 얼마나 예. 그녀의 매니저가 언론에 사실이 아님을 밝힌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다음 날 브리트니 본인도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며 또다시 생존 인증을 했습니다. 이번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느냐 하면 해킹을 당해 벌어진 일입니다.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며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한 S뮤직. S뮤직 측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적인 해커 그룹 아워마인에서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보안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S뮤직 계정을 해킹한 뒤에 애꿎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고인으로 만든 거였죠. 그리고 애도를 표한 밥 딜런의 트위터도 역시 해킹당한 거라고 합니다. 아, 밥 딜런이 한 게 아니구나. 아니 그래도 뭐 본인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정도가 있죠. 사람 목숨- 목숨을 갖고 얼마나 저 가족들이 놀랬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냥 받았으니 언론 매체도 문제고. 근데 이제 그럴만도 한 게 진짜 저기 S뮤직도 그랬지. 밥 딜런까지 썼지. 이건 그냥 야 이건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그래도 전화했어야지.